안녕하세요. 탱탱 PPT입니다. 우리 PPT를 만들기에 앞서서 보통 내가 이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초안을 만드시죠. 그런데 초안에서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에서 표지 다음으로 봉착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아웃인데요. 일단 우리는 제목부터 왼쪽 정렬을 할까, 가운데 정렬을 할까, 로고는 어디에 배치해야 될까 등등 난관에 빠지게 되죠. 핀터레스트나 다른 레퍼런스들을 보면은 어찌나 예쁘고 잘만 척척 하는지 이거 따라하다 저거 따라하다가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초안에 있어요. 오늘 이렇게 처음 레이아웃을 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감을 잡아 드리려고 해요. 물론 모든 PPT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제가 작업했던 예시들 몇 가지 한번 오늘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먼저 우리 이 초안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께서는 이 페이지를 보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페이지를 보자마자 딱 눈에 띄는 게 요 기분이 좋으면 데이트도 더 많이 하고 싶어질까요? 이 문구였거든요. 보통의 PPT들은 이렇게 현황판 밑에 뭔가 명사로 끝나는 그런 제목, 딱딱 떨어지는 제목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페이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형으로 길게 문장을 던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 페이지의 작성자가 이 제목을 굉장히 강조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문구를 눈에 띄게 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제목을 보자마자 약간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보통 저렇게 만든 경우에는 제목을 먼저 눈에 띄고 싶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제목을 가운데 정렬로 맞춰줄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제목 먼저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로고 밑에 대제목이 같이 있어요. 약간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우리 양쪽으로 분산시켜 줄게요. 로고는 오른쪽 상단, 대제목은 왼쪽 상단에 이렇게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여백, 양쪽 여백을 맞춰 줄 거예요. 우리 Alt F9 누르면은 이렇게 안내선이 나오고요. 안내선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안내선이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대제목에 한번 맞춰 볼게요. 15.6 정도에 맞춰 놓고 오른쪽 안내선도 15.6에 맞추고 로고도 이 안내선 안쪽으로 올 수 있게끔 양쪽 여백을 우리 딱딱 맞춰줄게요. 이렇게 상단 부분을 배치해봤고요. 그리고 부연 설명만 왼쪽에 있으니까 좀 어색하고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죠? 이 부연 설명도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고 바로 제목 밑에 배치를 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상단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업의 포인트 컬러까지 입혀서 위쪽 레이아웃을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래쪽 내용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렇게 제목을 가운데 정렬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제목을 이렇게 페이지의 가운데에 배치하면 당연히 보자마자 이 제목부터 눈에 딱 띄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이 꽤나 많죠. 보통 이렇게 페이지 제목, 그리고 대제목, 로고 3개가 3중으로 같이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 아래 내용의 공간을 좀 더 할애한다고 이 제목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한 줄로 쭉 배치해버리면 약간 뭔가 아름답지 않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가운데 배치의 경우에는 들어가야 할 내용의 양을 좀 잘 따져가면서 레이아웃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목을 왼쪽 정렬로 배치하면은 아마 아래 공간을 조금 더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은 아래 공간을 조금 더 쓸 수 있으시겠죠? 물론 이렇게 디자인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이건 이제 PPT마다 그 느낌이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디자이너분의 판단에 따라서 제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PPT에서는 내용이 아주 많지 않고 제목이 한 번에 눈 딱 꽂히는 느낌이 들어서 이 가운데 정렬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배치한 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제 대제목을 왼쪽 상단에 넣었으면은 이번에는 가운데에 넣었어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마다 이렇게 제목이 좀 문장형이었고
좀 더 눈에 띄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아까보다 많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전부 채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목을 가운데에 한번 넣어봤고요. 물론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을 맞춰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제목을 왼쪽으로 정렬을 하냐? 우리 다음 예시 한번 보실까요? 이 페이지는 우리 내용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 PPT는 좀 전달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 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그런 PPT였어요. 그래서 이 왼쪽부터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읽어봐야 되는 그런 페이지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제목도 굉장히 좀 길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도 꽤 많았어요. 이 PPT는 그래서 상단 디자인이 이렇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제일 위에 대제목과 그 위에 작은 부연 설명, 그리고 로고, 그리고 아래에는 저작권까지 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조금 중요한 그런 PPT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도 많고 제목도 긴 이런 PPT를 만약에 가운데 정렬로 한다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뭔가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한번 변경을 해보긴 했는데 사실 이런 PPT의 경우에는 제목이 아까 것만큼 그렇게 눈에 확 띄게 강조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페이지의 주제는 대충 이거고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그 결론까지 이게 중요한 거지 제목이 주는 강조점에 대한 이점이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지는 않은 그런 PPT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봐야 할 내용이 많은 PPT의 경우에는 저는 굳이 제목을 가운데 정렬로 해서 오히려 시선만 가운데 갔다 다시 왼쪽 갔다 다시 가운데 가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그냥 왼쪽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실 수 있게끔 왼쪽 정렬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페이지인데 이 PPT도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그런 PPT였고 제목도 명사형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PPT였어요. 이것도 뭐 가운데 정렬을 해도 크게 뭐 보는데 지장은 없었겠지만 이 PPT도 저는 굳이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왼쪽부터 차근차근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목을 왼쪽 정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PPT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제목도 없고 로고도 없고 딱 이 페이지에 대한 제목 하나만 주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정말 단순하죠. 저는 이렇게 작은 바를 만들어서 제목을 왼쪽으로 정렬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구성이 굉장히 다채로운 PPT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제목을 가운데에 정렬을 하면은 양쪽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제한이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정렬을 하였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좀 다채로운 그런 페이지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목을 왼쪽으로 그냥 밀어버리고 오른쪽 공간을 조금 자유롭게 쓰는 방식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